네, 안녕하십니까. 자, 토크 IT. 자, 오늘 그 두 번째 세션입니다. 사례 중심으로 본 성공적 B2B SFA 정착을 위한 방안이라는 주제로 퀸테 시스템즈의 조남승 부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부사님. 먼저 네. 회사 이름이 네. 퀸테 시스템즈. 좀 이렇게, 퀸테시 무슨 뜻입니까, 일단, 이게? 예, 퀸텟은 현악 오중주. 아, 제가 예술하고는 전혀 문외 아니어가지고. 저도 지으면서 알았고. 네네네네. 별 생각은 없이 네. 후보작 몇 개 중에서 그냥 젊은 애들끼리 하면서 그냥 골라낸 아, 거고. 네. 굳이 이름을 뭐 의미를 두자면 5가지 뭐 사업을 뭐 성공적으로 해보자 뭐 이런 네. 식으로 한 건데. 지금까지 몇 가지 성공시켰습니까? 이제 몇 년 됐죠? 퀸테시 창업한 지? 저희가 이제 14년째. 14년. 예, 네. 그럼 주로 지금 하는 사업은 주로 이제 어떤 CRM이라든지 SFA 그쪽을 좀 많이 하시나요? 저희는 이제 CRM으로 만들어서 뭐 CRM 워낙 분야가 요즘 이제 여러 가지로 뻗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네네. 전체 다 CRM 에어리어 안에서만 하고 있고요. 다른 업종이나 다른 업은 하지 않고 네네. CRM만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근데 CRM하고요, SFA하고 뭐 CRM 전체 집합이 되는 겁니까? SF가 한 서브셋이 되는 거 어떻게 구분해야 되죠? 그렇죠. 예, 뭐 자료로 잠깐 보면서 말씀드리면 저희 이제 CRM 업체다 보니까 저희 이제 뭐 SFA 전문 기업이다 이런 것보다는 CRM이라는 게 이제 고객 관계 관리라는 용어지 않습니까? 커스터머 릴레이션십 매니지먼트. 그렇죠. 이제는 다 아시겠지만 예전에는 이제 CRM 개념이 되게 생소했지만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냥 만들어 놓으면 팔리는 세상이었으니까 이제 CRM이라는 게 필요가 없었지만 이제 모든 기업은 고객이 있잖아요. 그렇죠. 기업 고객이 됐건 개인 고객이 됐건 고객 대상으로 뭔가를 팔아서 매출을 올리고 그게 사업의 영이 되는 이유인데 그래서 이 고객들을 어떻게 관계를 잘 맺고 관리하고 새로 확보를 하고 나가지 않게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뭐 용어로 하면 멋있는 말들 많죠. 이탈 방언이 뭐 그렇게 해서 계속 우리한테 매출을 올려주게 할 거냐라는 측면에서 모든 학문 그 업무들이 다 CRM이라는 영역 안에 들어오고 가장 이제 전통적으로 보는 게 세일즈, 마케팅, 서비스 3대 요소가 있다. ERP는 굉장히 많은 모듈과 영역이 있지만 세일즈 마케팅은 파는 쪽이고 서비스는 팔고 나서 어떻게 이 고객에다가 제품이든 서비스든 이런 것들 계속 케어해주고 유지하고 업세일하고 뭐 문의를 관리하고 뭐 불만이니 클레임을 어떻게 관리할 거며 뒤쪽에 이제 배송이나 이런 후선 업무들 AS 이런 걸 어떻게 할 거냐는 쪽이고 파는 건 세일즈와 마케팅이죠. 근데 이제 기업들이 어떤 고객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기업 고객이냐 개인 고객이냐에 따라서 세일즈를 방법으로 접근을 하느냐 마케팅으로 접근하느냐. 세일즈는 기본적으로 대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면이니까 한 사람이 다룰 수 있는 고객의 수는 한정돼 있고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껌 하나 파는데 세일즈를 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마케팅은 절대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기업이나 보면 이제 마케팅 조직은 소수 인원, 세일즈 쪽은 엄청나게 많은 인원. 하지만 이들이 다루고 있는 고객 수를 봤을 때 마케팅이 압도적으로 많겠죠. 그렇겠죠. 뭐 KT가 예를 들면 고객을 2천만 원을 데리고 있는데 이건 다 개인이고. 근데 이제 KT가 하는 기업 고객은 그 수만큼이 안 되는 거죠. 뭐 몇만, 뭐 몇십만 정도가 되는. 그런 접근 방법의 차이일 뿐이고 이제 세일즈랑 SFA라는 거는 그 중에 세일즈 영업부서 쪽을 그럼 이 SF 영업부서니까 주로 이제 이런 걸 시스템이나 솔루션으로 하는 데는 주로 B2B 영역을 많이 하는 데겠네요. B2B가 가장 많고요. 많겠네요. 다음 장으로 한번 가보면 죄송합니다. 크게 이제 B2B 세일즈라고 했을 때 이제 SFA라는 영역과 PRM이라는 영역으로 나누는데 용어는 이렇지만은 SFA는 이제 통상 직접적으로 고객을 대면을 해서 우리 영업직이 파는 케이스를 얘기를 하는 거고. 주판. 간접 판매 같은 경우는 이제 대리점이나 아까 뭐 교수님께 말씀하신 B2B2C. 나는 대리점에다 팔고 대리점이 최종 소비자한테 판다. 근데 이게 B2B2B가 되기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전자회사에서 뭐 디지털 사이니지 같은 제품을 파는데 이거는 어떤 호텔에다 납품을 한다라든지 무슨 지하철 공사와 협약을 맺어 납품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최종 고객도 B예요. 근데 대리점을 통해 팝니다. B2B2B도 되고요. 그걸 다 섞었을 때 이제 PRM이라는 용어로 가게 되고 그게 이제 B2C로 파는 케이스를 직접 내가 소비자들 대상으로 개인들한테 뭔가를 파는 것들을 세일즈로 푸는 경우는 요즘은 거의 없죠. 옛날 같으면 이제 화장품 방문 판매나 책 싸들고 이제 옛날 선생님이 오셔서 이걸 사줘 뭐 이런 케이스들은 이제 B2C를 세일즈로 풀기도 하지만 대부분 다 B2B가 그렇죠. 요즘 되겠죠. 뭐 오토, 뭐 홈쇼핑 뭐 이렇게 디지털로 많이 해결하는 것 같아요. B2C. 자, 오늘 이제 B2B 얘기니까요. 어떻습니까? 이제 요즘 이제 이런 CRM이란 건 이제 예전부터 하셨지 않습니까? 요즘 와서 이게 B2B 하는 인더스트리에서 이런 CRM이나 아니면 SFA 같은 것들에 대한 뭐
니즈랄까? 아니면 어떤 그 수요 같은 것들이 옛날에 비해서는 어떤 변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요즘. 일단은 그 B2B 세일즈의 특성부터 조금 잠깐 보고 넘어갈게요. 네네. 일단은 다른 어떤 CRM의 어떤 업무보다도 영업이라는 특성상 봤을 때는 한 명이 케어할 수 있는 고객의 숫자는 굉장히 적고 네. 그다음에 영업 조직의 규모가 굉장히 방대하고 그리고 보통 큰 건들을 영업으로 해결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 그렇죠.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뭐 몇천 원, 몇만 원짜리 딜이 아니라 몇억, 몇십억, 몇천만 원짜리 딜들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 아까도 계속 그 전 세션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팔기가 어려워졌어요. 네. 내 제품도 되게 복잡해졌고 고객한테 제품 소개해가지고 이제 먹히지도 않고 그 하다못해 그냥 B2C인 경우 예를 들면 디지털 플라자, 삼성 디지털 플라자에서 냉장고를 판다 해도 나는 냉장고를 다 조사를 하고 가잖아요. 그렇죠. 무슨 기능이 있고 난 이 기능 필요 없고 하니까 가서 매장에서 영업 직원이 대충 얘기한다 해서 절대 거기 혹해갖고 넘어가서 500만 원짜리 냉장고를 사진 않거든요. 영업 직원한테 열심히 냉장고를 묻다가 옆으로 가서 PC에 대해서 물었어요. 뭐 SSD가 붙어 있니? 뭐 어쩌고 물었는데 얘는 또 몰라. 이런 이제 거기서 영업하는 사람이 이 소비자들보다 모르는 경우가 무지하게 허다하고요. 네. 저희가 이제 CRM이라는 쪽을 저희가 CRM이라는 솔루션을 팔고 그걸 구축을 하고 이러고 다니는 회사지만 저희가 이제는 영업사원이 가보면 웬만한 고객들은 저희가 알고 있는 지식만큼은 갖고 있어요. 네. 왜냐면 인터넷으로 조금만 공부하면 그렇죠. 뭐가 뭔지 다 알아요. 너무 많은 정보가 있으니까 일반 뭐 영업 심지어는 프리세일즈라 할지라도 조금만 공부를 덜 하고 이러면 이미 고객이 넌 그것도 몰라? 이런 신뢰도가 확 떨어지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다음장 봤을 때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영업이란 특성상 한 번 그냥 놓치면 굉장히 임팩트가 큰 일들이 많은데 네. 영업이라는 특성이 있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영업사원 개인의 역량이 되게 중요해요. 직접 보고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니까. 근데 이 사람이 이 회사의 얼굴인데 이 사람이 옛날 같은 방식의 뭐 술이니 뭐니 예를 들면 이런 거나 단순 관계형 형동생의 걸로 해가지고는 이제는 주지 못하는 거죠. 왜냐면 이제 CEO도 그냥 혼자 단독으로 이걸 줘라고 결정을 할 수 없고 예전에는 왜 이렇게 임원 한 분 알면 임원이 이렇게 찍어 눌러서 프로젝트 되고 그랬는데 이제 제가 아는 분들이 임원이 되는 세상에 오니까 이분들이 영향력이 없더라고요. 네. 기한을 못 올리죠, 그 사람들이. 실무팀장에 이런 분들이 더 영향력이 있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다 모아서 결정을 하는 모드다 보니까. 그다음에 조직도 굉장히 그 투명해졌고, 그죠? 그러니까 저희가 자신이 있다면 지지 않는 환경이 만들어졌으니까 좋기는 한데 그냥 예전 영업으로는 도저히 풀리질 않고. 근데 이게 이 사람이 아무리 그 똑똑한 영업사원이라 할지라도 이 사람 혼자서 하는 데는 한계가 있거든요. 아까도 그 교수님께서 전 세션에 말씀하셨죠. 저쪽은 굉장히 많은 전문가들이 들어와서 다 들어요. 근데 우리는 혼자서 이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이제 나 혼자서 할 수가 없으니까 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내 뒤에 거느리고 있느냐가 이제 임팩트, 우리 회사에 임팩트를 줄 수 있는 방법이 됐고, 그러니까 일반 영업사원분들이 근데 기존에 갖고 있던 그 영업의 역량, 기본 우리가 얘기하는 영업의 역량이 무시되는 게 전혀 아닙니다, 사실. 그러니까 여전히 술로 통하는 고객도 있고, 뭘로 되는 고객도 있고, 옛날 전통적인 방법으로 형동생이 통하는. 그러니까 사람의 일한 속성은 있는 거죠, 계속해서. 많은데 결국 그 사람이 결정을 할 때 되면 큰 일은 혼자서 결정을 못 하다 보니까 나와 나를 위시한 우리 회사가 컨텐츠와 이런 걸 무장이 돼 있지 않으면 절대 이제 먹히지 않는 사회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제품을 파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뭘 해야 될지를 솔루션을 우리 제품을 갖고 이런 식의 구도를 만들어서 네가 이런 사업을 해야 돼. 그래야 니네가 CRM이 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줘야 이게 이제 세일즈가 되는 그런 세상이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내가 설득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근거라든지 어떤 컨텐츠가 그렇게 지속적으로 뭔가 그런 것들이 있어야지만 상대방도 그거에 대해서 믿고 그 조직도 그것을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죠? 모든 건 컨텐츠가 중심인데 컨텐츠만 갖고 들이밀어서 되는 게 아니라 기존 영업으로 했던 그런 여러 가지 역량들이 기본적으로 무조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처럼 이제 우리 영업 대표로 가지 않습니까? 그 뒤는 그 후방에서 지원하는 조직이 점점 중요해지는 건데 보통 영업 대표 입장에서 이런 후방 지원 조직이랑 관계를 맺는 것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팁 같은 걸 주신다면 어떤 걸 주시겠어요? 뭐 팁이라기보다는 어쨌거나 이것도 하나의 인사이드 세일즈잖아요. 아까 이제 PRM이라는 용어도 드렸지만
PRM의 케이스는 대리점에 있는 사람들을 관리하는 게 영업사원의 역량이거든요. 네네. 영업보다는 직접 영업이 아니라 영업 관리인데 이 파트너들도 하나의 나의 고객으로 인식을 해서 얘들을 어떻게 우리 거를 잘 팔게 할 거냐. 예를 들면 삼성이 디지털 프라자에서 삼성 제품 파는 건 당연하지만 하이마트에서 삼성 제품을 앞에 놓고 얘를 세일즈 해주진 않거든요. 네. 여러 가전제품이 있는데 우리 거를 더 팔게 하려면 어떻게 해줘야 될까. 제일 쉬운 건 돈이죠. 인센티브 주면 끝나는데 돈으로 모든 걸 하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전략을 세우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영업들이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뒤에 후선 조직들이 뒷받침해주지 않으면 나만의 지식 갖고는 저쪽하고 게임이 안 되잖아요. 근데 다들 자기 일로 바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제 아까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실적이나 인센티브 같은 것도 회사 전체가 그런 식으로 하겠다고 분위기를 바꾸고 실제 실적도 그렇게 집계하도록 KPI를 설계를 해서 이들이 돌게도 만들어야겠지만 영업사원 혼자서는 영업사원 100명 있을 때 나를 제일 우선 도와줘야 되잖아요. 네. 그거는 뭐 똑같이 술이든 관계든 뭐가 됐든 이건 내가 이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어놓고 네. 이 사람들이 나를 도와줘서 나는 이 사람을 확실히 돕겠다라는 걸 몇 번을 보여주는 식으로 관계를 맺어야 되겠죠. 그다음에 또 이런 것들이 하나의 그 관계를 맺는 하나의 뭐 시스템이 이제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시스템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이 SFA 같은 것이 되겠죠. 근데 이제 SFA가 벌써 이런 개념이 나온 지가 벌써 몇십 년 됐잖아요. 특히 우리나라에서 근데 이런 것이 아직까지 많이 활성화가 안 된 것 같아요. 10년이 됐는데 뭐 그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가장 중요한 주제가 사실 이 부분인데 뭐 앞에 뭐 영업 전략이 어쩌고 이런 것들은 뭐 많이 다른 분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니까 물론 이 활성화 부분도 많이 이슈가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SFA라는 시스템은 CRM 영역에서 봤을 때 활용도가 가장 떨어질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에요. 왜냐하면 사용자가 영업 조직이에요. 영업 조직은 나갑니다. 아까 마케팅 영업이 싸운다는 말씀을 하셨듯이 마케팅은 본사에 있어요. 네. 그리고 시스템을 써야 분석이 돼요. 내가 마케팅 시스템 써야 분석이 되고 내가 타겟팅을 해서 쏘려면 내가 시스템을 써야 됩니다. 시스템이 필수죠. 아주. 네, 써야 돼요. 친해할 수밖에 없고 네. 예를 들면 콜센터나 뭐 고객 AS를 처리하는 부서예요. 받았으면 넣어야죠. 그렇죠. 넣는 게 실적이에요. 네. 하루에 몇 콜을 했느냐가 실적이기 때문에 안 넣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이 조직은 뭐라고 IT 쪽에 오냐면 왜 이렇게 시스템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한 화면에 다 하게 해주세요가 얘들의 요구고 네. 안 쓸 수는 없어요. 그냥 앞에 앉으면 걔를 써야 되죠. 근데 영업은 안 써도 되는 데예요. 네네. 안 넣고 나중에 계약만 하면 실적만 되지. 해오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느 사장님도 시스템 열심히 써서 데이터 이만큼 넣은 애랑 매출 100억 해온 애랑 누가 잘해요? 그러면 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얘들은 안 써도 되는 거예요. 네. 다 그런 말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만들었어요. 넣으라고 그랬어요. 넣었는데 위에 팀장이 불러요. 야, 그건 어떻게 됐니? 그러면 그럼 시스템에 넣었는데요. 아니, 됐고 말로 해봐. 말로 했어요. 그럼 나중에 이메일로 정리해서 좀 줘. 나도 보고해야 되니까. 그럼 난 여기다 왜 넣냐는 거죠. 아, 네. 그런 중복. 그러니까 편해지는 건 하나도 없고 기본적으로 영업 시스템은 영업사원 무조건 힘들어지고 회사가 좋은 겁니다. 네. 기초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얘들한테 뭔가를 줘야 되는데 계속 저런 것만 해요. 가져와봐. 따로 줘. 그리고 이제 얘들은 이제 내 지식인데 이걸 위에 올리라고 그러니까 다 빼놓고 나를 똑깍하려는 거 아니야?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내가 열심히 고객을 발굴해놨는데 넌 이제부터 여길 맡아. 이건 딴 사람 줄게. 이럴 수 있다는 위기감도 있는 거고 그리고 늘 게 너무 많아요. 화면을 100장을 만든 거예요. 네. 100장을 다 채우래. 그러니까 이제 싫은 거예요. 나는 이거 입력하려고 본사 와서 이거 영업회의하고 이거 다 활동계획 넣고 나가서 한 바퀴 돌고 다시 들어와서 또 업데이트 해야 돼요. 요즘 모바일이 있지만 예전엔 없으니까 네네. 뭐 하라고 만든 거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런 것을 부장님께서는 뭐 2000년 초반부터 다양한 프로젝트 하면서 이런 것들 현장에서 되게 많이 접했을 것 같아요. 수도 없이 봤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도 구축할 때 싸우는 게 뭐냐면 그 만드시는 TF분들하고 싸우는 게 이걸 만들어도 안 써요. 아니 왜 이렇게 많이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수가 많이 들어서 싫은 게 아니라 이렇게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도대체 왜 경쟁사 관리까지는 좋아요. 경쟁사의 경쟁 제품에 그 경쟁 제품이 이 고객사에 얼마 납품되는지까지 넣는 화면을 만들어요. 네. 이게 누가 가져오는데요? 그렇지. 영업사원이 가져오래.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런 화면이 수도 없는 거예요. 아니, 안 쓴다니까요. 그러니까 관리를 위한 화면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관리고 데이터를 모으기 위한 게 맞아요. 화면이 있으면, 화면에 데이터들이 있으면 어떤 화면, 데이터는 영업사원이 입력을 하고 어떤 화면은 영업한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딴 시스템에 데이터를 끌어옵니다. 예를 들면 매출이나 실적 정보 같은, 계약 정보 같은 거. 이건 몇 개 안 되고
다 넣는 거예요. 네. 근데 마케팅 시스템 예를 들면 마케팅 시스템에 마케팅 담당자가 넣는 정보가 있나요? 없어요. 다 분석하고 캠페인 그냥 몇 개 입력해갖고 캠페인 돌리면 끝입니다. 네. 다 나한테 도움되는 정보를 주는 건데 네. 여기는 도움이 아니라 너 다 넣으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쓰기가 싫죠. 네. 안 써도 되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쓰게 할 거냐를 이제 좀 고민을 해야 되는데 거기 이제 뭐 맨날 얘기한 당근 채찍 얘기인데. 네. 당근 자, 근데 해보시니까 네. 당근이 효과적이에요? 채찍이 효과적이에요? 채찍입니다. 아. 네, 일단 채찍이고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뒤에서 이렇게 쪼고 막 이렇게 밀고 막 듀데이트를 주고 해야지 움직이는 건 사실이잖아요. 네. 근데 어떤 거는 채찍이면서 당근이기도 해요. 여기서 보는 것처럼 예를 들면 입력률, 사용률을 성과 KPI에 반영한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엔 영업사원의 최대 KPI는 실적이 그렇죠. 매출 실적이거든요. 그렇죠. 이거 잔뜩 하고 요거를 90% 잡고 뭐 시스템 사용이나 활용도에 대한 거 한 5%를 잡아요. 안 넣죠. 안 넣죠. 나온다고. 그렇죠. 근데 거꾸로 아까 그 강의에서도 괜찮은 얘기가 있었는데 신규 고객 확보가 더 중요한데 어렵다. 네. CRM에 기본적으로 있는 얘기잖아요. 기존 고객을 유지하는 것보다 신규 고객을 확보하는 게 8배 노력이 들고 네. 이탈한 애를 다시 데려오는 건 그거에 또 몇 배 들고 신규는 어려워요. 신규를 열심히 발굴하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그 사람 실적이 안 좋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런 거는 식별을 하고 있냐는 이제 리스키한 거죠. 네, 나는 열심히 이걸 발굴했는데 그 액티비티를 이만큼을 했어요. 네. 한 50개 신규 고객을 나는 이렇게 발굴했는데 실제 실적은 별로 안 좋아. 또는 기존 고객한테 신제품을 파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신제품 잘 안 팔려요. 근데 제조사 같은 경우는 이렇거든요. 내가 한 번 납품이 들어가면 그 다음에 계속 매월 추가 주문 물량이 나와. 그럼 얘를 가만히 둬서 간 거는 영업을 한 건가? 근데 그게 영업 조직인 데가 있어요. 이거를 발굴하는 데는 다른 부서고 프리세일즈 부서가 있고 영업은 그냥 물량 받아서 도는 거예요. 네네. 그럼 여기에 실적으로 잡히는 거예요. 여기 실적 하나도 안 잡혀요. 얘는 왜 하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현행화시키기 위해서 SFA 도입도 합니다. 실제 우리가 말하는 SFA 영업은 여기거든요. 네. 근데 여기는 그냥 도는데 물량이 느는 것도 아니고 유지만 해도 얘는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거는 저기가 아니죠. 실적이라고 볼 수가 없는데 그렇죠. 그럼 기존 고객을 그냥 유지만 한 게 잘한 걸까? 얘는 근데 10억을 했어요. 얘는 열심히 신규를 뚫었는데 5천만 원밖에 못 했어. 그런 것들을 실제 수주 실적만이 아니라 네. 활용하고 얼마나 내가 액티비티를 했느냐라는 걸 실적으로 잡아줘야지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건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전략의 문제네요. 네. 어떻게 이게 바꿀까 하면 그건 시스템에 담으면 그만이고. 그렇죠. 정책의 문제고. 네. 그런 것들. 그럼 그런 얘기들을 처음에 이제 이런 프로젝트 수주하시면 지금 말씀하신 이런 얘기들을 같이 얘기합니까? 정책이나 어떤 사실은 원래 접근을 제대로 하는 데는 그 전부터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못 바꾸실 거면 도입하지 마시라고. 또는 네. 아주 기본적인 입력만 테스트로. 세게 나오시는구나. 아주. 아니 뭐 그렇게 해서 못 팔아서 저희 회사가 망하지만 않으면 왜냐면 열심히 프로젝트를 하고 뭐하고 했는데 네. SFA 만들어보니 안 쓴다 뭐 이런 얘기만 나오면 저희로서도 좋은 건 없어요. 그렇죠. 퀸테 저거 후졌어 뭐 이렇게 네, 말했죠. 그렇게 해서 돈 벌면 뭐예요. 네. 사실 실제로 쓸 거를 해줘야 되는데 고객이 잘못 생각하고 자꾸 많은 것만 만들어서 늘려 그러면 결국 아무도 안 쓰거든요. 화면이 100장인데 내가 넣을 게 70장이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70개의 종류가 있는 거예요. 네네. 정보. 그럼 거기 또 정보 항목 컬럼이 쉽게 말하면 한 10개씩 있어. 700개를 때려놔야 되는데 뭐가 중요한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제일 집중해야 될 10개 정도의 화면의 정보 항목만 열심히 넣게 하는 게 낫지. 70개 만들어놓고 어떤 그렇죠. 영업은 여기 넣고 어떤 영업은 이거 넣고 어떤 영업은 이거 넣고 이 정보는 다 쓰레기예요. 아무짝에도 소용없고 맨날 그 영업 시스템 만들면 하는 얘기 있잖아요. 영업 기회를 넣으면 단계별로 수주 확률이 있고 여기에 네네네. 예상 매출액이 쿼터별로 있어서 얘를 뽑아서 올리면 파이프라인에서 이렇게 나온다. 네네. 정보가 안 정확한데 무슨 네. 파이프라인에 데이터가 나와요. 맨날 깨지는 거예요. 사장님이 야 3, 4분기에 100억 합의 100억이었는데 너네는 왜 갑자기 50억이 됐어. 그냥 영업 기회가 죽었습니다. 네. 그냥 잘못 넣은 거야. 네. 그러니까 통계를 내면 모든 왜곡이 다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현상 되게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제일 중요한 정보 몇 개를 잘 넣게 할 수 있느냐. 네. 그게 되면 그 다음 단계로 가시라. 네네. 그러니까 앞에 전략 잡고 고객을 세분화하고 뭐하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실행을 하고 다 만들어 놨는데 관리하는 TF도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수많은 이제 고객들을 하셨을 텐데 그런 어떤 그 좀 코드가 맞는 그 좋은 고객을 만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맞죠. 그러니까 저희 생각이 오해를 안 받아야 돼요. 네. 너 조금 만들려고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하러 들어갔는데 실제 구축 기능 부여는 요건 협의라면 이만해질 수도 있고 이만해질 수도 있잖아요. 자칫하면 우리가 덜 만들고 쉽게 하려고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 예산은 이렇고 한데 네. 근데 이렇게 가시지 않을 거면 차라리 안 만드시는 게 난데요. 아니면 작전을 바꾸는 거니까 우리가 아까 제품을 파는 게 아니라 솔루션을 드려야 된다고 했듯이 네. 자 그러면 예산을 더 낮춰서 아예 영업 기회랑 활동 관리만 하세요. 그것만 딴 기능 솔루션에 많은데 이거 쓰려면 어쨌거나 뭐 컨피규레이션 해야 되거든요. 그거 드는 돈 하지 마시고 넣어서 진짜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뒤에 뭐 변화 관리 얘기도 나오지만 카카오톡처럼 그냥 맨날 올려서 봐야 돼. 맨날 넣을 수 있어야 돼요. 네네. 아무렇지도 않게 내가 내 일상의 일부가 돼야 되는데 영업사원은 그 일상은 안 되거든요. 생전 안 쓰던 거를 쓰라 그러면 불편해요. 네네. 저희도 지금 회사에서 클라우드로 그 세일즈 시스템 쓰고 하는데 월요일마다 그거 띄워놓고 회의를 하거든요. 미칩니다. 그거 넣는 거. 네. 기회랑 활동이랑 키맨 정보만 넣는데도 그 최신성 유지하기도 되게 어렵고요. 그거 조금 넣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영업은 네. 나갔다 오면. 그래서 이제 그거를 요만큼의 정보를 가지고 우리 영업들이 과연 그걸 쓸 수 있는 거냐. 네. 테스트가 되면 그럼 그 다음에 기능을 그럼 우리는 어느 정도까지 전력과 이런 걸 넣어서 확장을 하겠다. 그때 예, 요 시스템 갖고 돼? 안 되면 바꾸면 되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날려먹는 돈보다 이게 훨씬 낫다는 이것도 그 SF 디자인 띵킹 방식도로 해야겠네요. 이것도 그죠? 예. 테스트라고 생각하고 하는 방식 중에 뭐 예를 들면 구축이 클라우드도 있고 뭐 온프레미스 방식도 있는데 네네. 돈이 가장 적게 드는 방식으로 가서 예를 들면 1년 정도 우리 조직을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야 우리가 무슨 기능이 필요하고 뭘 했을 때 애들이 좋아지고 하는 게 나오지. 그냥 문서로 컨설팅 백날 해봐야 우리 조직이 돼야 되는데 우리 조직에 가면 아무도 없고 외부에서 컨설팅 와서 이렇게 하면 좀 그냥 책에 있는 거 해가지고 주면 되냐는 거예요. 안 붙기거든요. 네. 자, 이게 활동 실적, 계약 실적이 아니라, 물론 계약이 실적이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활동 실적에 주목하자고 그랬는데, 굉장히 네.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네. 그 기업 입장에서는 아까, 뭐, 기존 고객이 아니라 신규 고객도 계속해서 뭔가 활성화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거에 동기부여도 해줘야 될 것 같고, 네. 그럼 이런 것들에 대한 정책 같은 것들을 보통 어떻게들 잡아야 될까요? 뭐 정책까지 가면 또 네. 거창하니까.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요 표에 있는 내용을 설명을 드리려고 서입한 게 아니고 네. 통상적으로 영업 시스템을 만들 때 영업사원의 KPI를 어떤 걸 잡을 거냐라는 것들의 하나의 예예요. 네. 그럼 보면은 이제 실제 계약에 관련된 것도 있지만 얼마나 데이터를 많이 넣었느냐, 잠재 고객을 얼마나 발굴해 왔냐, 네. 그 중에 신규를 얼마 만들었냐, 영업기회를 몇 건 등록했냐, 리드를 얼마나 끌어왔냐 이런 것들인데 이걸 다 KPI로 넣으면. 네. 어떤 걸 넣어야지 내가 얼만큼 넣어야지 내가 KPI가 올라가서 실적이 올라갈까만 고민하다가 1년이 끝날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진짜로 핵심으로 찍을 것들 몇 개를 잡아야 되는 거죠. 보세요. 그 외국 솔루션 회사 예를 들면 외국 솔루션을 국내에 판매하는 회사들이 SFA를 쓰는데 네. 거기 영업하시는 분들은 진짜 미치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 리드를 안 넣어. 영업기회 전 단계에 리드를 입력을 안 하면 쪼여요. 네. 너는 왜 풀이 없어? 리드를 넣으면 왜 이게 영업기회가 안 돼? 컨버전이 이렇게 안 좋아? 네. 영업기회가 되면 왜 빨리 진행이 안 돼? 뭐 에이징 뭐 모니터링 한다든지. 영업기회가 돼서 그 다음에 수주가 됐어요. 네. 왜 수주 실적이 확률이 이렇게 떨어져? 뭘 해도 쪼이는 거야. 안 넣으면 안 넣고 쪼이고 넣으면 넣은 거 갖고 계속 쪼이고 근데 그게 한국에서 쪼이는 게 아니라 글로벌 내 그렇죠. 매니저한테 계속 쪼이는 거야. 상황을 설명하게 돼. 컨퍼런스 콜. 네. 영어도 잘 안 되는 설명을 그렇죠. 해야 되니까 근데 쟤는 이해 못하고 그러니까 죽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 몇 개들을 가지고 이 몇 개만 가지고도 충분히 이 시스템의 활용도는 올라는 가요. 근데 익숙해져야지 이 쌓인 데이터가 의미가 있고 우리는 뭘 더 관리해야지 좋을지가 나타나는데 네. 그런 측면에서 몇 가지만 딱 뽑아서 가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네. 자, 이제 이것이 실제로 이제 그러면 보통 그 SFA가 아까 이제 작은 걸로 뭔가 도입이 된다면 그 도입된 과정이 보통 얼마 정도 기간이 걸릴까요? 보통 이게 규모마다 다르겠지만 일반 통상적으로. 네. 통상적으로 예전에 이제 구축형 방식으로 좀 큰 솔루션을 써서 할 때는 기본적으로 6개월, 네. 크게는 9개월, 10개월도 되고 뭐 통신사처럼 굉장히 크게 간 경우는 전체 뭐 한 3차수까지 한 1년 반 정도 네네.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얼마나 앞단 후선 ERP까지 타이틀리 커플도 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아주 기본적인 내용을 내가 먼저 할 수 있느냐를 검증을 해보겠다라고 할 때는 그러니까 어떤 사업부서에서 그냥 먼저 한번 해보겠다고. 그렇죠. 네. 이제 솔루션의 기능들이 있어요. 네. 솔루션 기능 다 비슷해요. 내가 기초적인 거 위주로, 내가 기본적인 거 위주로 가겠다고 할 때 솔루션의 기능 검증을 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 좀 복잡하게 내려가면 이 솔루션 이게 좋고 그렇죠. 저게 좋고 하지만 일단 뭐 가격적인 측면이나 이런 걸 보고 그걸 구축하는 회사가 어느 정도 향후에 넘어갈 때 그것들이 되느냐라는 것들을 주로 보시겠지만 솔루션 기능 자체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다는 거고 문제가 없다는 얘기는 뭐냐? 바로 갖다 놓고 쓸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네. 근데 정보 항목이 좀 다를 수는 있잖아요. 고객이라는 네. 화면에서의 고객을 관리해야 되는 내 정보 항목과 여기에 있는 게 다르고 영업기에도 기본적으로 다 수용하지만 좀 바꿨으면 하는 정보들이 있고 몇 개만 딱 찍어서 그것만 바꿨고 바로 런칭해서 간다면 한두 달이어도 됩니다. 아, 네. 근데 이제 이게 내가 할 게 되게 많고 내가 어디선가 애매하게 컨설팅을 받았기 때문에 해야 될 게 되게 많아. 견적도 뭐 해갖고 프라이스 들어가서 프라이싱도 다 여기서 돌아야 되고 그럼 그게 자동으로 ERP에 다 연동이 돼야 되고 레포트도 뭐 봐야 되는 레포트 여기 없어요. 솔루션이 없어. 다 만들어야 되고 ERP랑 인터페이스 다 해야 되고 앞에 또 다른 시스템에서 정책이 내려와야 되고 뭐 영업 쿼타랑 묶여야 돼. 그러니까 일이 많아지는 거예요. 인터페이스 다 뭐하고 그러면은 기하급수적으로 공수가 늘어요. 기간도 늘고. 네. 그렇게 안 하고 일단 기초부터 가자라고 해서 가는 거는 진짜 한두 달이면 되죠. 네. 그냥 기능 봤는데 필드 몇 개 고치고 하겠다. 2주도 됩니다. 네. 근데 진짜 그렇게 갈 거냐? 그러면 나중에 다 뜯어 고쳐야 되는 거냐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 고치는데 돈이 들었냐는 거죠. 지금 하는데. 네. 그냥 라이센스 값밖에 안 들었으니 나중에 얼마든지 내가 바꿀 수도 있지 않냐라는 거죠. 초기 투자를 작게 가면 충분히 검증하고 다른 걸로 전환도 할 수 있겠네요. 네네. 그러니까 초기에 뭔가 이것이 이런 어떤 새로운 변화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일단은 영업 조직에 정착화시키고 아까 일상화 시켜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외부 시대 연동이라지 그럼 그때 가서 하면 되는 거죠. 우리 조직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네. 우리 조직이 과연 이걸 할 수 있는 거냐.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영업 조직 한 군데서 한다 할지라도 여기에 나온 것처럼 무조건 네. C레벨이 하겠다고 나서지 않으면 아까 같은 현상은 계속 발생해요. 팀장이 야 어떻게 됐는데 시스템에 넣었어요. 그래도 가져와. 나는 위에 상무가 워드로 달렸으니까 나는 워드로 만들어줘. 그게 이제 조직이 안 바뀌면 절대 안 되는 거고 네. 아까 말씀드린 저런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오른쪽 조직들 네네. 오른쪽 조직 내가 왜 도와줘야 되는데 그래서 뭐 인센티브 말씀하셨지만 시스템에도 제가 다 들어와서 같이 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왜 이걸 해줘야 되지에 대한 리즈닝을 위에서 해줘야 되는 거죠. 네. 이거 실적으로 인정할 거야. 되게 크게 인정할 거야. 영업사원이 여기다 열심히 활동했으면 실적 없어도 이것만 갖고도 충분히 KPI 달성을 높게 쳐줄 거야. 라고 해야 하지. 그러니까 아까 그 KPI들을 잡아서 활동 실적을 얘기한다는 게 당근이기도 하고 채찍이기도 했다 그랬잖아요. 네네. 내가 100억을 해왔지만 내가 어느 해에는 실적이 안 좋아요. 안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10억이면 10억만 인정받는 거예요. 근데 내가 활동한 것들을 여기다 내가 이 시스템을 충분히 활용했다면 그거 자체로도 어느 정도 인정이 된다 그러면 네네. 내가 리스크가 있는 해에도 나는 인정을 받을 수 있잖아요. 당근도 되고 채찍도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보통 이런 프로젝트 하실 때 그 CEO나 어떤 최고경영자의 어떤 의지 같은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겠네요. 네. 어느 제안이나 사실은 마지막에 쓰는 게 최고 경영자나 C레벨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쓰는데 네. 사실 딴 건 그렇게까지는 안 중요한데요. 자, 그러면요. 얘는 진짜 중요해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 시청자분들 중에서 이분들은 여기 CEO도 있을 수 있고 CEO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죠. 오늘 이제 듣고서 그래 이거 괜찮은데 우리 사업부에 한번 해봐야겠다 하면 이거를 어떻게 하면 가장 이분들이 효과적으로 CEO한테 이걸 어필할 수 있을까요? 어떤 식으로 어필해야 될까요, 이 사람들이? 사실 지금 말씀드리는 정성적인 얘기들 갖고 윗분들이 잘 안 움직이실 수는 있어요. 네. 그러니까 윗분들이 저런 인식을 갖고서 한번 검토해봐라고 했으면 지금 같은 정성적인 얘기만 가지고도 통할 수는 있습니다. 접근 네네. 방식을 이렇게 가면 적은 투자로도 네. 우리를 저걸 해볼 수 있는데 전혀 생각이 없으신 분한테 접근하기 사실 되게 어렵죠. 네네네. 되게 어려운데 그럴 때는 기초 데이터가 필요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네. 우리 영업 조직에 지금 현재 현황 어떤 식으로 영업이 돌고 있고 그래서 실제 실적은 얼만큼 나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한테 쌓이고 있는 그런 자산이 돼야 될 데이터들은 뭐가 얼만큼이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수주가 되고 수주 이전에 우리가 진행되고 있는 영업계획가 얼마가 있는데 실제 수주로 가서 계약 이후만 보이잖아요. 네, 그렇죠. 계약 이전 게 뭐가 있는지. 근데 얘를 잘 관리하면 얼만큼 늘어날 수 있는지가 전혀 앞이 보이질 않아요. 그거를 일정 기간은 조금 끌어내 놓을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의 어떤 예측 가시성을 높여준다는 거죠. 우리는 사실은 100개가 영업계획가 돌고 있는데 실제 계약돼갖고 너한테 보여진 건 5개야. C는 그렇잖아요. 네. 영업본부장은 100개를 알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거 하나도 안 보여. 네. 얘들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아닌지 몰라요. 영업사원들이 다 지들이 알아서 하고 너는 실적만 갖고 쪼고 있잖아. 네. 근데 이게 실적이 안 좋은 거라니까? 인 거고, SFA 시스템이 원래 진짜 영업 잘하는 사람들을 더 잘하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아주 못하는 사람들을 한 30, 50점까지는 올리고자 하는 게 주 목적도 있는 거거든요. 얘들이 할 수 있는 바탕을 도저히 안 되겠으면 야, 이 영업권 딴 쪽에 넘겨 라고 해서 영업의 효율이라도 깨할 수 있는데 그러려면 지금 우리 조직에서 어느 정도의 네. 영업이 진행되고 그 수주율이 어떻게 되고 하는 데이터는 좀 근거로 가지고 시스템을 도입하면 이런 게 수면 위로 올라온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이제 SFA 쪽에 어떤 뭐 특징들이 뭐가 있는지 잠깐 한번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네. 그래서 이제 시스템을 도입하는 목적은 잠깐 전 페이지로 갈게요. 네네. 시스템을 왜 도입하냐를 잘 봐야 되는데 일단 영업사원을 쪼고 영업 조직에서 뒤에서만 돌고 있는 전혀 시스템화 되지 않은 데이터를 모으려는 게 첫 번째 목적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영업 능력 자체가 떨어지는 사람들을 저절로 시스템에서 가르쳐서 한 30, 50점까지 올리는 것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회사 자산이 되는 데이터를 모으자. 네. 라는 게 이제 주 목적인 거죠. 사실은 많은 데이터를 그렇게 담으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고요. 가장 기본적인 것들만 몇 개만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그냥 하시죠. 처음에 네. 그렇게 복잡하게 가십니까? 라는 거에서 첫 번째는 이제 고객이고, 아까도 고객 관련된 정보를 뭐 맨날 말하는 360도 싱글 뷰로 모으는데 고객 관련된 정보 진짜 많거든요. 귀엽네. 네. 고객이랑 연결되지 않는 정보가 없을 정도로 무지하게 많습니다. 근데 이걸 다 시스템에다 담을 거냐? 그러면 이제 여기저기 시스템에서 다 끌어와서 넣어야 되는 것도 있고 굳이 그럴 필요까지. 그리고 너무 많은 정보를 또 영업사원한테 넣으라고 그래도 걔도 문제고. 그러니까 이런 정보를 어쨌거나 다 모으긴 모아야 되는데 사실은 많은 정보를 갖다 때려 넣는 것보다는 우리 고객이 누구냐부터 좀 보시고 가시라는 말씀으로 하나의 예를 든 게 이게 이제 종합물류회사인데 저희가 이제 제안할 때 했던 건데 고객이 이렇게 종류가 많아요. 사업부가 완전히 다른 형태로 영업과 비즈니스가 일어나는 회사가 은근히 생각보다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한 6개 정도 사업 영역이 있는 거죠. 그렇네요. 그게 기업 고객과 개인 고객이 있는데 아까 PRM은 파트너까지 고객이라고 했듯이 선사, 뭐 예를 들면 뭐 해운사도 마찬가지예요. 선사, 그리고 물건을 가진 화주, 그럼 그걸 중개해주는 뭐 프레이포워더라는 포워더들, 이게 다 고객으로 분류해서 관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뭐 다른 사업부들도 기업 고객, 개인 고객이 있어요. 근데 기업 고객도 이제 특정 사업부는 1년 단위로 기업에 제안을 하고 해서 내년 1년 동안 우리를 이용을 하게 하는, 택배는 무조건 우리 회사, 이렇게 하는 그런 계약을 맺었습니까? 이건 그냥 그 수주형 영업으로 가는 거고요. 네. 개인 고객은 또 그게 아니죠. 그래서 이런 중에서 어떤 것들을 내가 SFA나 이런 걸로 고객을 분류해서 관리할 거고 어떤 애들은 마케팅으로 갈 거고 이런 것들을 분류하면 일단 우리 고객이 누구고 비즈니스 형태를 어떻게 가져가냐도 다르거든요. 네네네. 또 다른 형태. 요거는 이제 솔루션을 파는 회사인데 여기는 이제 이런 형태로 고객을 분류를 해요. 각자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할 건데 내 고객을 인식해 놓으면 그럼 이 고객들은 어떻게 접근할 건데가 좀씩 달라지죠. 근데 이게 진짜 이게 사업하면서 이렇게 진짜 고객을 분류를 안 하고 하는데도 이제 많을 것 같아요. 많죠. 네, 의외로. 네. 많고 실제로 내가 고객이 그런 분류가 없이 한 통에 모든 고객이 1000만 명의 개인 고객이나 뭐 100만 명의 기업 고객이 담겨 있다 할지라도 이 고객들을 어떻게 이 고객들이 우리 회사에서 얼만큼 특성을 갖고 진짜 우리 회사에 요만큼 이상의 매출이라도 일으켜줄 기여하고 있는 고객이 몇 명이나 되는지 뭐 그런 분석도 안 돼 있는 기업보다 하죠. 그러니까 이런 분석이 없으면 전략이 나올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죠? 결국 내 고객 자체를 분류해서 인지를 하고 그러니까 그렇죠? 고객이 누구냐를 아는 것부터가 첫발이라 하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제 그 중에 어떤 고객들은 SFA 시스템에 담아서 어떤 식으로 갈 거냐라는 분류가 좀 생기기 시작하죠. 이건 뭐예요? 고객 상태 관리? 일반적인 얘기고요. 근데 고객이 진짜 활성되고 있느냐, 어떠냐, 요런 이제, 요런 것들도 이제 처음에 좀 잡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SFA에는 포텐셜 커스터머라는 게 있다. 네네. 잠재 고객이라는 게 있다. 통상 얘기하는 계약 이후의 고객들은 진짜 고객이고 그거는 ERP는 다 남기잖아요. 네네. 잠재성 있는 고객을 가지고 있는 시스템은 SFA밖에 없어요. 얘는 사업자 번호도 없고 아까 말씀하신 그 리드 이거는 명함 한 장 사람 한 명 가지고도 리드가 되지 않습니까? 뭐 처음 미팅 가가지고 안녕하세요 사업자 번호가 어떻게 되세요 물을 수도 없는 거니까 나중에 보면 이미 우리 고객이었고 이런 경우도 생기고 이건 이제 뉴 어카운트냐 뭐 여러 유지하느냐 뭐 가지고 얘는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간단하게 일단 시작하시죠에서는 벗어나는 얘기인데 네. 통상적으로 이제 개인 고객들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하는 회사에서는 고객을 분류하고 뭐 이렇게 해서 세그먼트 해놓고 그럼 세그먼트가 이 각 세그먼트들이 고객의 생애 주기 관점에서 어느 단계에 있을 때는 무슨 프로그램을 써서 고객을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그러니까 뭐 매출이 1등이다가 쭉 떨어지고 1등에서 떨어지는 고객들을 뭐 리커버를 해줘야 되고 로열티 계속 부여줘야 돼 이런 것들. 기업 고객도 있다. 기업 고객에도 이런 커스터머 세그멘테이션과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실제 돌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영업 조직에서 영업사원이 하는 게 아니고 그거를 마케팅하는 조직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런 분석을 통해서 자 이런 예를 들면 등급 하락, VIP인데 등급 하락을 하려는 고객군이다라고 하면 그 고객을 추출을 해서 그 고객들을 얘들한테는 이런 액션을 취해라고 뿌리는 맞춤형 거를 캠페인을 해준다 이거죠? 네, 원래는 B2C는 캠페인으로 가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거를 리드로 영업사원한테 내려요. 그러니까 네가 이 고객 담당이잖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A 고객사가 문제가 있어요. 그럼 이걸 영업사원한테 주는 거죠. 네. 너 가서 이런 거 더 업셀 하든 뭘 하든 더 싸게 뭘 하든 간에 얘랑 계속 관계를 유지해야 돼. 얘 리스크 있어라는 거를 던져준다고요. 네네. 그럼 그 사람이 그걸 리드로 보고 그걸 영업 기회로 진행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리드 소스가 되는 거죠. 이것도 그 맥락 중에 하나인데 가장 그 SFA 시스템의 주된 어떤 개념은 영업 기회. 네. 우리가 매출을 올릴 건이잖아요. 네. 그 건을 어떻게 발굴할 거냐 이제 리드다. 네. 리드는 어떻게 들어오느냐? 아까 같이 분석을 통해서 타겟을 추출해서 영업사한테 주는 방법도 있고 누가 소개해 주는 것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이런 것도 있어요. 뭐 통신사 같은 경우는 신설법인 정보를 사서 그걸 부어요 DB에. 네. 그러면은 이제 인터넷 가세요 이런 거 해야 되니까 신설법인 정보를 사갖고 붙는 경우도 있고 여러 소스에서 들어오는 것들 중에 이제 변별을 해서 영업계에 시켜서 쭉 가죠. 네. 이건 그런 개념에서 그냥 일단 리드라고 하면 그런 여러 개 일단 데이터가 일단 리드라고 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 영업 사원 혼자서 너 얼마나 큰 리드를 해왔냐가 좋을 게 아니고 저희 회사도 그렇지만 저희 회사 제품이 나왔으면 전 직원이 떼야지. 네. 왜 너는 저쪽에 술 먹다가 저 사람한테 팔 수 있을 만한 이 솔루션을 갖다 댔을 때 굉장히 가치가 있을 만한 기업인데 그냥 술 먹고 왔대요. 그 사람 만났대요. 왜 그냥 와? 우리 이런 거를 같이 하면 되게 좋을 텐데. 그러니까 그냥 팔아서 매출을 올릴 건이라기보다는. 근데 이제 그게 이 회사랑 우리 솔루션 요거랑 무슨 관계가 있어요? 왜 관계가 없어? 이렇게 만들면 되지. 그게 이제 솔루션, 이 회사에 맞는 비즈니스 솔루션을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비즈니스 형태를.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이제 리드 소스가 돼야 된다. 자, 네, 이것도 이제 영업 기회라는 게 통상적으로 뭐 여러 가지 속성들을 집어넣는데 기본적으로 영업 단계라는 걸 관리를 하고 세일즈 스테이지가 뭐 발굴이 있고 뭐가 있고 맨날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 그런 여러 가지 유형의 비즈니스 하는 회사에서는 영업 단계가 다 다르고 비즈니스 형태가 다르고 그리고 영업 방법론이 달라요. 그럼 이런 뭔가 시스템 도입되면 이런 유형별로 어떤 이런 절차 같은 것들을 또 제안을 해주겠죠 시스템에서?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게 있고 저런 단계를 몇 단계로 어떻게 갈 거냐는 거는 뭐 컨설팅이든 설계를 통해서 같이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규 고객한테 파는 거랑 기존 고객한테 파는 거랑 다르고 신규는 발굴이죠. 기존 고객한테도 기존 제품을 갖다 업셀하는 것도 있지만 신제품을 갖다가 기존 고객한테 파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영업 형태가 다 틀리고 그게 또 사업부마다 다르고 어떤 사업부는 한 번 파는데 3개월 주기로 도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3년을 해야 되는 데가 있어요. 3년 해야 되는 데는 굉장히 많은 단계를 쪼개야 되고 그 각각의 활동을 굉장히 오랫동안 관리를 하면서 유지를 해야 되는데 3개월 단위인 거에다 많은 정보를 들어가면 이건 못하거든요. 3개월 만에 무조건 끝나요. 어떤 데는. 근데 그거를 어떻게 여기다가 뭐 단계를 열 몇 개를 넣고 하냐는 거죠. 케이스마다 다르게 가야 되고 그런 것들이 이제
다른 방법론으로 다른 단계를 갈 수 있게 하고 걔가 집계돼서 보일 수 있게 해야지 전체 하나의 뷰로 이제 회사의 실적이나 진행상을 보입니다. 요즘 보면 뭐 어느 분야든지 이제 가시성 얘기를 하거든요. 뭐 일반 기술 분야도 그렇고 뭐 비즈니스 분야 가시성 얘기하는데 사실 영업들이 사실 자기 정보 노출하는 걸 공유하기 좋아하지 않잖아요. 속성이 영업의 속성이 당연하죠. 채널들도 마찬가지. 채널들도 자기 본사한테 이런 것도 벤더한테 자기 거 오픈하기 싫어하고 당연하죠. 네.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킨다는 것은 아까 그 본사의 헤드쿼터가 있다면 나를 줄 수 있지만 채널은 내 회사 직원이 아니잖아요. 네. 채널들 보고 야 집어넣는데 채널들은 또 그걸 잘 꽁치려고 그러고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채널이 더 어려운데 PRM 활성화가 더 어렵습니다. 네네. 굳이 내 걸 팔지 않아도 되는 애들한테 여기 무조건 인센티브 섞어야 될 거예요. 뭐 보통 하는 것들이 이러거든요. PRM은 이제 어떤 포탈 개념이 있어서 파트너랑 그런 정보를 공유해야 되는데 그냥 쪼기만 하면 안 되고 내가 뭔가 자꾸 줘야 돼요. 여기다가 컨텐츠나 정보나 뭘 계속 줘서 줘서 이 사람들이 내 거를 쉽게 팔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있어야 되지만 이게 인센티브가 섞이지 않으면 다 공허하더라고요. 네, 무조건 돈이 들어가고 우리가 우리 거를 팔기 쉽게 서포트를 잘해주고 저 영업 관리 조직에서 우리 뒤에 또 있는 조직 있잖아요. 제품 개발하는 쪽 이런 쪽에서 얘들이 원하는 거 빨리빨리 서포트를 할 수 있게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하지만 이제 돈과 결부되지 않으면 절대 이쪽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거 할 때 뭐 고객 정보에 대해서 특히 채널들이 다 같이 이용하면 그 내 정보가 다른 채널들이 보는 거 굉장히 싫어할 것 같기도 하고요. 같은 회사 영업사들끼리도 싫어할 수도 있는 것 같고, 팀마다 다를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들은. 그래서 이제 권한 관리가 당연히 필요하고, 모든 시스템 권한들을 다 관리할 수 있게 돼 있는데, 기본적으로, 기본 전제는 영업사는 무조건 내 것만 본다입니다. 그러니까, 내 고객인데, 내 고객에서 발생한 영업 기회를 내가 생성을 했을 때, 영업 기회는 같이 코어할 사람들을 다 집어넣어서 같이 그 영업 기회를 공유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고객은 아니죠. 고객은 내 거고 영업 기회는 다른 정보잖아요. 얘는 이제 팀 셀링을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넣죠. R&D도 만약에 필요하면 넣고 나를 도와줄 다른 프리세일즈도 추가하고 그래서 여기서 무슨 행위들을 영업에서 벌어지고 이제 같이 쉐어를 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자, 뭐 요새 뭐 다 이게 모바일은 다 뭐 당연히 기본적으로 되는 거죠, 그죠? 영업은 이거 없으면 맞아요. 예전에 정말 PC에 와서 회사 들어와서 PC에다 입력해라. 그래서 잘 안 됐을 수도 있어요. 활성화 안 된 이유 중에. 안 하죠. 그거 아니면 이제 PDA. 근데 이제 크레드를 딱 꼽아서 싱크해서 들고 나가서 넣고 오면 다시 꼽아서 다시 싱크하고 뭐 이런 정도 수준이었는데 안 됩니다. 자, 여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기능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제 기본 기능입니까? 아니면 여기서 어떤 기능만 맨 먼저 하면 될까요? 이 정도가 가장 기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뭔가 업무 정보를 넣기 위해서 업무라는 게 가장 주가 리드와 영업 기회인데 이걸 넣기 위해서 필요한 그냥 마스터 정보, 고객 정보, 컨택할 수 있는 키맨 정보 이런 것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입력을 이거는 원래 그냥 넣는 거고 그 다음에 영업사원들이 그냥 쉽게 넣어서 할 수 있는 거는 리드 영업 기회랑 활동 거의 이 정도만 넣고서 시작을 하자는 거죠. 잘 그냥 편하게 쓸 수 있게. 그 다음에 다른 정보로 좀 갑시다라는 거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여러 가지가 있죠. 아까 저 포스트 세일즈라는 건 보통 잘 안 나오는 말인데 내가 갖고 있는 고객들 중에 1년 동안 한 번도 연락 안 하는 고객도 있거든요. 이제 이런 얘들한테 접촉을 굉장히 오랫동안 안 하는 건 시스템에 돌려서 별것도 아니야. 돌려갖고 이 사람들한테 연락하세요라는 얼러트를 아니면 시스템에서 뉴스레터를 보내준다든지 그런 것도 좋고요. 전체한테 보낸 거 영업사원이 내가 때가 되면 고객한테 연락한다는 거 되게 쉽지 않거든요. 맞아요. 되게 부지런한 사람. 그런 거 정도 이제 서포트를 해줘도 시스템에서 뭔가 도움을 받는 거죠. 자, 이제 Q&A 시간가 들어가겠습니다. 유성민님, 영업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오너가 B2B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런 무지한 CEO에 대한 컨설팅 지원도 해주시나요? 이런 경우는 오너가 그냥 기술자야. 그죠? 이럴 수 있어요, 그죠? 영업 잘 안 해보고. 난 정말 이거 세계 최초 걸 만들었어, 우리 회사는. 이럴 수 있잖아요. 이런 분한테 어떻게? 컨설팅이라기보다는 그렇게 제품 만들어서 실패한 사례를 얘기를 해드릴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저희도 기술자 출신들인데, 저희가 이제 사업체를 만들고 영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를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기업 대상으로 B2B 영업도 했고, 요즘 이제 소호들 위주로도 영업도 세일즈도 하고 그러는데 그 차이점들이 분명히 굉장히 크거든요. 디스트리뷰에서 잘 됐다고 그래서 이 사이즈를 내린 고객들한테 왔을 때 통하진 또 않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기술만 가진 분들이다라고 했을 때는 조금 그런 자유로운 토킹을 통해서 뭔가 확 시각을 바꿔드리는 게 좀 필요하고. 갑자기 부장님, 네. 부장님의 그런 이제 간증 토크 있잖아요. 네. 우리 퀸텟이 얼마나 시행착오를 했는지 그 얘기 다음번에 와서 해도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아주 남한테 굉장히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죠? 실패담이 너무 많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 잘 가고 계시니까 괜찮죠. 네. 자, 심동아님, 기업들 사이에서도 가능한 많은 정보를 원하는 게 다반사인 것 같은데 필요 없는 정보도 필요하게 만드는 방법이 없을까요? 간결한 정보를 원하는 영업 마인드도 있지만 팔기 위해 모든 필살기를 원하는 고객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잠깐만요. 질문을 무슨 말씀인지 정확하게 이해가 안 가요. 네. 신동아님 좀 질문 다시 좀 간결하게 좀 이렇게 핵심만 좀 다시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쓸데없는 답을 드리면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자, 여러분들 지금 설문조사 하고 있으니까 설문해 주시면 저희가 더 좋은 방송 만들면 반영했고 설문하신 분 중에서 또 50분인가? 네. 50분께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병감님, 모든 시스템의 기능은 우수합니다. 그런데 이를 운영하는 것도 사람이고 정확한 정보를 입력해야 정확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사람인데 이러한 시스템의 영업이 쉽게 입력하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자동으로 입력해 줄 수는 없는데.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은 영업사원이 시스템을 만들 때 이런 기능을 도입하자라고 하는 분들은 보통 영업이 아니에요. 영업 기획이든지 관리부서든지 하는데 차출된 TF고 그 중에 영업 조직에서 오신 분 한 분 정도 있으려나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현상을 접목하지 않은 시스템을 만들어요. 네. 직접 해봐야 돼요. 그렇게 해서 내가 영업을 하면서 써봐야 돼요. 얼마나 그게 넣기가 어려운지를 모르고 그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작위로 그냥 늘려놓으니까 쉽게 넣는다는 거는 굳이 한다면 이런 건 있어요. 정보를 넣을 때 쉽게 카피 기능을 넣는다든지 기본적으로 세팅할 수 있는 값들은 빨리 세팅을 해준다든지 이 정도밖에 안 돼요. 하지만 어차피 쓸데없는 정보 다 넣으라고 그러면 다 소용없어지는 얘기라서. 그러니까 뭔가 이 시스템 처음에 뭔가 포털을 처음에 할 때 일단 영업들한테 확실하게 뭔가 피드백이라든지 아니면 컨펌 같은 걸 받고 하는 것도 이제 중요할 것 같아요. 말씀 들어보니까.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좀 크게 접근을 할 거면 영업 조직을 굉장히 깊이 인볼브 시켜서 근데 사실 미안한 얘기죠. 영업들이 힘들어집니다. 힘들어지지만 이런저런 얘기를 통해서 가능하면 덜 힘들어지게 하자 해서 참여해서 확실히 쓸 수 있는 걸 만들자라고 해야 되는 거고 아까처럼 굉장히 쉽게 처음에 라이트하게 갈 거면 사실은 그런 거를 굳이 그렇게까지 심도 있게 안 해도 빨리 일단 해놓는 거죠. 야, 이 정도는 넣어야지. 기회랑 활동만 넣어.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겠네요. 네. 황종대님, 아직은 오너의 입장이 계약 실적 위주로 주축되어 있는데 활동 실적 위주로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어떤 제안을 하는 게 좋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걸로 조금 답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그러니까 CEO를 어떻게 설득을 할 거냐라고 할 때, 아무 근거 없이 설득하지 마시고, 활동이 뒤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났었는데, 겉으로 CEO한테 보고된 거는 그 중에 요만큼, 잘 된 거 요만큼. 이제 분명히 뒤에서는 사람들이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을 거라는 거죠. 돈 되는 것만 찾아다녀. 그러니까 신규 고객을 안 찾는 거예요. 힘들잖아요. 내가 왜 신규를 찾아? 그냥 기존에 있는 거 어카운트 좋은데 찾아가지고. 그 보험 대리점들 보면 아시겠지만 큰 보험사 대리점들 강남에 있으면 무조건 강남 지점장 가면 무조건 실적 좋잖아요. 딴 데 가면 안 좋은 데가 있는데 그거는 본사에서 얘를 키울 거냐 안 거냐 해서 아예 글로 보내버리잖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데도 있는 거거든요. 내가 저게 뻔한데 저기 가서 신규를 뚫고 있어야 되나? 실적으로 안 잡아주는데. 그런 폐단으로 인한 영업 조직의 여러 가지 불란이나 서로 간 이견 차이나 불만 있는 사람 잔뜩 있을 거예요. 그걸 인정해줬을 때 얼만큼 올라올 거냐라는 거는 어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홍성우님, 부사장님 의견대로라면 기업에 먼저 교육을 시켜주셔야 할 것 같은데 시스템 도입 시 교육이나 컨설팅 비용은 무료인지요? 지금 같은 얘기들은 사실 이제 저희가 세일즈나 프리세일즈 단계에서도 어느 정도 해드릴 수 있는 얘기고, 근데 이제 보통 컨설팅이다 하면은 이런 정도의 얘기가 아니라 거창한 전략과 뭐와 이런 거로 무장이 돼서
영업 방법은 이렇게 가야 되고 조직을 진단할 때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과제를 추출해서 이거를 이런 식으로 단계별까지 하는 컨설팅까지 가려면 좀 거창하고요. 네. 컨설팅이 그건 무료는 아니죠. 그건 아닌데 지금 같은 식으로 해서 이제 어떤 식으로 이 SFA 도입을 안에서 추진하셔야 된다라는 것들은 충분히 당연히 해드리는 일이고 시스템 도입하고서 뭐 교육 같은 건 당연히 수반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지금 많은 부분의 여러분 질문에 대한 답변을 또 퀸테 시스템스에서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기 질문에 대한 답글이 또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최병감님, 영업 관리를 위해서 시스템의 도입 필요성에 대한 시점이 언제인지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뭔가 하고 있어요. 사업부에서 뭔가 지금 영업하고 있는데, 이런 SFA도 도입하는 시점이 언제일까? 그런 걸 판단하는 기준이랄까? 네. 저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장사가 안 될 때 잔치를 벌려라 뭐 이런 말이 있듯이, 그러니까 거꾸로입니다. 영업이 잘 되고 있을 때 도입하시고요. 안 되고 있을 때 하면은 비용도 쪼요. 잘 되고 있을 때 더 잘 된다는 목적으로 도입하시는 것도 좋고, 또한 이제 영업 조직 내에서 뭔가 이견들이 아까 같은 이견들이 막 생겨요. 서로 실적 좋은 고객사만 먹으려고 그러고 이런 것들이 생긴다. 또는 우리 영업이 좀 굉장히 다각화되는 시점이다.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기존 세일즈도 있지만 뭐 저희 제품 가지고 소호 사업자들 위주로 가는 경우 이런 세일즈들이 막 늘어날 때 갑자기 한 번에 확 바뀌면서 복잡해지거든요. 그럴 때는 도입을 고려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김창희님, 가장 기억에 남는 실패 사례 하나 부탁드린다고요. 네. 보통 초반 애들이 다 그렇죠. 초반 애들이 다 그런데 뒤로 갈수록 어떤 것들을 했냐면 아까 당근 채찍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채찍이 더 쉽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쉬운 채찍은 이거죠. 정보를 안 넣으면 다음으로 진행이 안 돼요. 영업 계획을 안 넣으면 영업을 수주할 때까지 이 영업이 각 제품을 개발하거나 또는 뭐 이게 고객들한테 POC를 해야 되거나 이런 서포트를 받아야 되는데 서포트 자체를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게 ERP로 들어가서 ERP 땅에서 무슨 프로젝트 레벨이 생성이 돼야 거기다가 타임카드나 뭐나를 넣으면서 이런 조직을 갖다 쓸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못하게 하는 거죠. 그게 채찍이거든요. 넣어야지 진행을. 그러니까 안 그러면 영업사원들이 리드를 넣으면 쪼이니까 가만히 이러고 있다가 될 것 같은 걸 마지막에 넣어요. 떨어질 건 안 넣잖아요. 그러니까 수주 확률은 되게 높은데 이놈은 이상하게 꼭 이 수주된 시점하고 뒤집어 보면 한 달 이내에 다 넣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만 생기니까 아예 그 단계를 밟아 나갈 수 있게 이것들이 이제 다른 시스템과 타이트하게 시점마다 뭔가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진행이 안 되도록 안 넣으면 이런 것들을 채찍으로 많이 쓰죠. 근데 이제 초반에 했던 프로젝트들은 그런 채찍을 많이 안 썼어요. 자의적으로 할 수 있게 해놨더니 당연히 이제 실패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이제 프로젝트 내내 변화 관리를 해야 되고 오픈하고 나서도 변화 관리를 해야 되고 아까 장표에서 잠깐 봤던 그런 운영 조직 자체가 그냥 한 번 있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그 애들을 관리하고 독려하고 이런 사람이 필요한 거지. 그냥 시스템 만들었으니까 너희들 써라 라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 조직이 따라다니면서 팀장님 왜 보고를 그렇게 받으세요? 시스템으로 회의하셔야지. 이런 것도 하고 그 안 되는 것들이 CEO한테 보고되고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변화 관리 수반되는 것과 채찍을 좀 적절하게 잘 섞어서 쓰는 거. 얼마 에포트가 들진 않아도 이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이석주님, CRM을 쓰다가 향후 변경되는 항목이 있을 경우에 조율은 어떻게 하는지요? 추가 비용이나 새로 구축하는 게 나을지 고민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데 뭐 이런 거랑 비슷하면 현대차가 얼마예요? 라고 답이 굉장히 여러 가지로 나올 수 있겠지만 쉬운 툴을 넣으면 기본적인 변경을 직접 다 하실 수도 있어요. 어드민이. 근데 어려운 툴을 넣으면 개발하는데 어렵겠죠. 그리고 변경되는 게 어느 정도냐에 따라 다르겠죠. 우리가 10장의 화면을 쓰고 있다가 30장을 추가로 넣겠다. 또는 없던 분석을 넣겠다. 이러는 변경하고 10장에 있는 화면들의 항목들만 조금 조정을 할게요 하고는 완전히 다르겠죠. 강상호님, 제조기업의 고객 정보가 중요하듯 업체마다 공유한 정보, 중요 유무가 다를 텐데 너무 정보에 대해 잘라내면 소스가 너무 없는 게 아닌가 의심스러운 영업대표가 있다면 어떻게 제안하실 건지요?
영업대표가 이거 의심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이게 영업대표가 아니라 대표이사 아닌가? 너무 하다 없으면 이놈 영업하는 거 많은 거야. 이거 그죠? 영업대표. 그러니까 정보를 이제 아까 권한으로 잘라낸다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이신가 싶긴 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은데요, 지금. 네. 정보를 어느 정도까지 공유를 해도 되느냐 안 되느냐는 건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내 정보가 있지만 우리 팀의 정보를 공유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기능상으로는 다 오픈이 돼 있어요. 이거를 우리 쪽에서는 어떻게 제한할 거냐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자, 많은 분들이 지금 그 SAP C4C 클라우드 클라우드 포 커스터머죠. 요게 이제 SFA 클라우드 서비스인 거죠? 네네네. 그럼 지금 그 퀸텍 같은 경우는 이것을 지금 이렇게 실제로 구현해 주시는 파트너인 거죠? 맞습니다. 네. C4C도 그렇고 SAP 자체에 원래 이제 온프렘 구축형 버전의 CRM도 있고, C4C는 클라우드 버전이고, 뭐 어떤 방식으로든 고객한테 가장 맞는 솔루션을 제안을 드리는 게 맞는 거겠죠. 네. 많은 분들이 백엔드 ERP하고 연계 같은 거는 다 되는 거죠? 그러니까 C4C나 이런 어차피 SAP의 제품이다 보니까 가장 장점이 SAP ERP랑 그냥 붙어 있다는 거죠. 뭐 네이티브하게 연결돼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통상 세일즈 시스템에서 SFA가 담당을 하는 게 수주하고 계약이 되면 첫 세일즈 오더를 입력하는 정도까지, 그 뒤는 후선은 이제 출고되고 배송되고 뭐 이런 것들은 다 저쪽에서 일어나겠습니다. ERP랑 접점을 어느 선에서 가져가냐가 이제 프로그램마다 조금씩 다른데, 예를 들면 이제 C4C에서 넣는 세일즈 오더 정보가 SAP ERP에 있는 세일즈 오더가 똑같거든요. 넣으면 그냥 가는 거죠. 이런 정보들 또는 이제 이런 커스터머 정보들 이런 것들 자체도 기본적으로 다 동일하게 세팅이 돼 있으니 인터페이스나 이런 정보 연계 부분에 훨씬 장점은 있죠. 자, 임근식님께서 요새 뭐 AI 하니까 이런 딥러닝 같은 기술이 나중에 이제 이런 SFA나 고객 분석 이런데 뭐 접목이 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제가 전공은 인공지능인데 딥러닝까지는 잘 모르지만 일단은 아까 보셨던 어떤 어떤 고객을 우리가 보유하고 있고 이 고객들을 우리가 데이터 관점에서 분류해 봤을 때 어떤 특성을 갖는 고객들이 있고 얘들한테 어떤 프로그램을 해야 될 거냐라는 건 사실 시스템 관점이 아니고 다른 분석 관점에서 우리가 기존 데이터를 돌리면서 나오는 시사점들이거든요. 그걸 어떻게 이 시스템의 프로그램이나 고객 유형을 심을 거냐는 건 별 일이 아닙니다. 그럼 이제 얘들을 가지고 어떻게 만들 거냐는 건 SFA 관점이 아니라 이제 또 다른 CRM을 가지고 이제 고객을 어떻게 해야 할 거냐는 관점에서 다른 분석이나 이런 걸 통해서 나오는 결과물들이죠. 이 결과물을 갖고 이 고객을 마케팅으로 풀 거야, 세일즈로 풀 거야 하는 거는 이제 다르게 가겠죠. 그 타겟들을 여기다 넣어서 그런 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건 여기고요. 그건 좀 앞단의 컨설팅적인 얘기라고.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최병감님, 영업을 진행할 때 프로모션 프로그램도 매우 중요한데 진행할 시점도 중요한데 언제 진행하는 것이 효과가 클지 등을 사전에 확인이 가능한 솔루션이 있을까요? 그리고 파트너 대상 프로모션과 고객 대상 프로모션 중에서 어느 것이 효과가 더 클지 미리 확인하는 솔루션이 있을까요? 어렵네요. 이거는 답이 없을 것 같은데. 잠깐 질문 한 번 더 볼게요. 진짜 이런 게 있으면 다 쓰지. 그러게요. 이거는 제가 아는 지식에서 답변들이 굉장히 어려운 것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많은 분들 질문하셨는데 또 많은 분들은 또 이게 온라인으로 또 이제 답글을 달아주셨는데요. 그래서 부장님 두 분 질문하신 분 중에 두 분 이름을 좀 불러주시겠습니까? 적다 지우다 했는데. 심동환님 하고요. 마지막에 제가 답을 못 드린 최병감님.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 주시면 아마 저희가 답을 또 달아드릴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심동환님하고 최병감님은 스태프 이메일 주소 본인 이름 주소 핸드폰 이메일 보내시면 저희가 뉴욕 치즈 조각 케이크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설문에 계신 분 중에서 50분 저희가 스타벅스 기프트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태프는요 오늘 출연하신 부사장님 이메일 주소 좀 댓글창에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추가적인 정보라든지 나중에 지원이나 상담 같은 것들은
이 부장님께 이메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부장님 마지막 한 말씀 좀 맞춰볼까요? 네. 굉장히 많은 전략과 뭐와 이런 방법론들이 많이 있고 솔루션들은 또 수많은 기능들을 다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니까 도입하는 기업에 안 맞으면 다 그림에 떠이고 돼지목에 진주목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걸 할 수 있는지부터 빨리 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저희가 먼저 솔루션을 팔러 나온 건 아니지만 C4C 같은 이런 클라우드 솔루션은 정말 짧은 기간에 만들어서 내가 테스트를 해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좋을 것 같고 그 이후에 확장을 이를 통할 수도 있고 네. 아니다라 그러면 다른 식으로 할 수도 있는데 요즘에 참 좋아진 것들은 굳이 초반에 많은 돈을 들여서 해놓고서는 실패냐 성공이냐 따지기 이전에 해볼 수 있다는 거에는 굉장히 장점이 있어요. 많은 부분들은 너무 욕심을 부리지 않고 가셔야 라이트하게 시작할 수 있다는 거. 요즘 그게 사실 뭐 이게 CR뿐만 아니라 모든 현업부서의 모든 것이 이런 식으로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네. 얼마나 좋아요. 어떤 면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진짜. 옛날에 하고 싶어도 못했는데.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 퀸테처럼 뭔가 그 솔루션도 솔루션이지만 어떤 그런 거에 대한 프로세스나 어떤 그런 거에 그 서비스의 본질을 또 잘 아는 또 전문 집단들이 굉장히 또 발전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네. 예전보다. 그죠? 그러니까 저희도 더 계속 똑똑해지지 않으면. 그럼요. 저희도 못 팔거든요. 그렇죠. 네. 자, 오늘 이걸로 오늘 토크 IT 온라인 컨퍼런스 B2B의 세일즈 관련된 컨퍼런스 마친 것 같고요. 여러분들 제가 예고 드리면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요. 오후 2시에 분야별로 IT 신상 털기를 해가지고 분야별로 어떤 신제품들을 분석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캐주얼 토크를 하는 거니까요. 2시부터 제가 이제 약간 탐정 코디를 해가지고 저도 그냥 오늘같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되게 캐주얼하게 할 거니까 여러분들도 좀 2시에 참여하셔가지고 진짜 진하게 서로 하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걸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